이번 시간부터 이제 예상 문제를 볼 건데요. 예상 문제는 사실 기존에 출제되었던 교육청 모의고사, 고등학교 학생들 말하는 거죠. 교육청 모의고사 또는 평가원 모의고사, 수능 모의고사들 출제했던 문제들을 가지고 이렇게 조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들이 공무원 문제랑 그 다음에 수능에서 묻는 문제들이랑 큰 차이가 없음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조합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묻는 문제를 보게 되면 등비 수열이 주어졌고 A2, A4, A5, A7 이렇게 나왔습니까? 얘는 정확하게 일반항 구하기라는 프로세스를 잡으면 되겠죠. 아, 얘는 등비수열이죠. 아,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면 되겠구나. 그럼 등비수열 일반항은 어떤 게 필요합니까? A에는 A 곱하기 R의 N-1제곱이니까 A와 R 두 개가 필요하죠. 두 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식이 두 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 위의 식과 아래 식이 주어진 겁니다. 연립합니다. 그래서 A2는 AR 될 것이고 A4 같은 경우는 AR의 세제곱이 되면서 얘가 810이죠. 자, 그 다음 요거는 어떻게 합니까? AR의 4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AR의 6제곱이 되면서 얘가 30이지. 잘 아시겠지만은요, 등차수열 같은 경우는요, 위아래를 떼면 되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두 개를 나눠서 문제를 풀죠. 이렇게 나눕니다. 따로 나눌까요?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눕시다. 자, 그럼 얘는 이렇게 일단 정리 한번 하는 게 좋겠죠. AR의 4제곱으로 묶이면서 얘는 1 플러스 R 제곱이 될 것이고요. 얘 같은 경우는 AR로 묶이면서 1 플러스 R의 제곱 되는 것 아시겠습니까? 그럼 약분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약분되고 이렇게 약분되고 그러면 R만 남잖아. 그래서 R 세제곱분의 1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얘는 얼마가 됩니까? 3, 2, 6, 37, 21 이렇게 되는 거 보이시죠? 자, 따라서 우리는 R 세제곱은 27분의 1이니까 3분의 1을 세제곱 돼버려가지고 R은 3분의 1인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럼 두 번째 R은 3분의 1 적읍시다. 자, 두 번째 이제 뭐라 해야 됩니까? 둘 중에 아무 식에다가 이걸 집어넣어가지고 A를 구하면 되죠. 그래서 위에다가 대입할게요. 그럼 얘는 A 곱하기 R이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그 다음에 가로 열고 1 플러스 R 제곱이니까 9분의 쟤는 9분의 9가 되고 얘가 9분의 1이니까 9분의 10 되는 거 보이십니까? 9분의 10. 얘가 810이네요. 맞죠, 여러분? 그럼 A가 얼마가 나옵니까? A는 이렇게 해가지고 3, 9, 27. 810 곱하기 27 나누기 10 해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겠죠? 문제 없지요? 자, 따라서 A10을 구한다고 치면 이거 이제 계산해가지고 풀면 81 곱하기 27. 자, 81은 3의 4제곱, 27은 3의 세제곱 하니까 얘는 3의 7제곱 되겠지. 그래서 A10은 첫째 항 곱하기 3의 7제곱 곱하기 아래 3분의 1의 몇 제곱이 되는 거죠? 9제곱 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3의 7제곱 곱하기 3의 얘는 마이너스 9제곱이니까 3의 마이너스 2제곱 해가지고 정답은 9분의 1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였었네요. 그렇죠? 사실 뭐 매우 쉬워 보였지만 계산은 조금 복잡하네요. 그죠? 좀 복잡하게 풀었는데 아무튼 간에 등비수열에 대한 연립은 이렇게 나눈다가 연립하는 방법이죠. 됐죠? 자, 정리할게요. 자, 이번은요, 등차수열이 나왔네요. 등차수열이 나왔고, A1, A4 두 개 나왔고, 이번에는 A2, A3. 자, 얘도 마찬가지로 등차수열에 대한 일반항을 구하는 것이 이 문제를 푸는 프로세스가 되겠죠. 따라서 얘는 어떻게 한다? 등차수열의 일반항. 어떻게 하죠? 뭐, 가장 기본적인 공식들이니까 이런 것들은 A에는 첫째 항 플러스 N-1D니까 이번에 필요한 것은 A와 D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A하고 D 요 두 개를 구하는 것이 이제 문제의 관건인데 식이 두 개가 나왔으니까 연립해서 풀면 되겠죠. 이것도 매우 쉬운 문제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첫 번째 A1은 1이야. 근데 A가 1 될 것이고요. 두 번째 A4라는 것은 첫째 항 플러스 N-1D 해가지고 7 나오잖아. 얘가 1이야. 3D가 6이니까 따라서 D는 2가 되는 것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이번에는 A2 플러스 A3를 구합시다. 자, A2는 얼마가 되니? A2는 A 곱하기 N-1D니까 죄송합니다. 1 플러스 2가 될 것이고요. A3는 첫째 항 플러스 N-1, 2 곱하기 2 해가지고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지.
그래서 얘는 3 플러스 4 더하기 1 해가지고 5. 정답은 8 나오는 이것도 매우 쉬운 문제죠. 그렇죠? 앞에는 되게 쉬운 문제 위주로 나눠놨으니까 연습하도록 하세요. 자, 봅니다. 세 번째 문제는요. 세수 1x5가 나와 있어. 근데 여기서 키워드는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 자,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란 매우 중요한 키워드가 나왔지. 자, 그리고 이것은 이 순서대로 등기 수열. 자, 여기 나왔을 때는 얘는 완벽한 여기에는 등차 중앙에 대한 정의, 밑에는 등비 중앙에 대한 정의로 문제를 푸는 거죠. 자, 얘는 등차 중앙에 대한 정의가 나왔고, 두 번째 키워드로는 등비 중앙에 대한 키워드가 나왔으니까 첫 번째 할 일은 등차 중앙. 공식 어떻게 됩니까? 그쵸? 얘는 가운데 항은 2분의 양쪽 항을 더하면 되는 것 아시겠죠? 물론 당연히 A, B, C 순서대로 숫자가 나열되어 있는 거야. 이번엔 등비 중앙. 그래서 이 문제 프로세스는 등차 중앙과 등비 중앙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죠. 프로세스라고 적어야 되겠지. 자, 등비 중앙은 어떻게 한다? 가운데 항의 제곱은 양쪽 항 곱하기 해가지고 적으면 되겠지. 바로 적을게요. 자, 첫 번째 할 일은 등차 중앙을 구합시다. 그래서 x는 2분의 a 플러스 c, 2분의 1 플러스 5. 그럼 얘는 2분의 6이니까 3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y의 제곱이 5니까 굳이 얘를 바꿀 필요 없겠죠. 왜냐하면 y제곱 구하는 거니까. 이것도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구하는 거니까 3, 3은 9 플러스 5 하게 되면 정답이 나오죠. 이건 주관식 출제가 됐었네요. 자, 하고 싶은 얘기는요. 이 문제를 읽었을 때, 아, 얘가 등차 중앙을 묻는구나, 등비 중앙을 묻는구나가 보여야지만 바로 손을 쓸 수가 있겠죠. 이런 것이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개념 딱 매칭시켜가지고 문제를 분석하는 그런 눈을 길러야 돼요. 공무원 수학 같은 경우는 문제가 매우 쉽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하나의 개념과 하나의 문제가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언제 쓰이고 어떤 키워드에서 이렇게 나간다는 것을 정확하게 정리해 놓으면 어렵지 않게 공무원 수학은 정복이 가능하니까 자, 열심히 정리하세요. 자, 4번. 이 문제 읽어봅시다.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A, B, C가 공차 D인 등차수를 이룬다. 그래서 키워드는 직각삼각형이라는 키워드와 등차수라는 키워드가 보이네요. 그쵸? 당연히 공차가 나왔어. 자, 이런 경우 어떻게 매칭합니까? 이때 넓이를 구하라. 자, 넓이를 구하는 것이야. 뭐 넓이 구하는 것은 2분의 1 곱하기 높이니까 그냥 구하면 되는데 일단 첫 번째 할 일은 어떻게 하면 되겠죠? 얘는 핵심은 이거야. 세 변의 길이가 A, B, C, 공차가 D인 등차수야. 얘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프로세스는 세수가 등차수를 이룰 때 우리 기억나시죠? 첫 번째 시간에 개념할 때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추가 개념으로 배웠었잖아요. 매우 이것도 되게 단순한 개념이니까 이렇게 놓는 거죠. A-D, A 플러스 D라고 놓는 게 첫 번째 할 일이지. 그럼 A가 얘가 되고 B가 얘가 되고 C가 얘가 되겠지. 이렇게 놓고 나서 두 번째 직각삼각형이니까 뭐 이용하죠? 그렇죠. 당연히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겠죠. 이 두 가지를 이용하는 것은 매우 기본적인 프로세스입니다. 그죠? 이런 키워드가 보이면 우리는 이 두 가지로 생각해야 되겠죠. 첫 번째 할 일은 이렇게 식을 놨어. 자,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한번 그림을 좀 그려보자. 아무것도 아니지만 가장 긴 변이 A 플러스 D라고 할 수 있겠죠.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A, 하나를 A-D라 합시다. 얘가 또 짧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됐죠? 피타고라스에 의해 가장 긴 변의 제곱은 양쪽 변의 제곱의 합이니까 A제곱 플러스 A-D의 제곱이라고 식을 세울 수 있겠지. 자, 정리합니다. 그럼 얘는 A제곱 플러스 2AD 플러스 D제곱. 그 다음에 이거는 A제곱 플러스 이것도 A제곱 마이너스 2AD 플러스 D제곱 되면서요. 이렇게 지워지는 게 보이십니까? 이렇게 D제곱 지워지는 게 보이십니까? 자, 그럼 이게 넘어가서 A제곱은 얘 넘기니까 4AD 되는 것 알 수 있겠죠? 우리 아시겠지만 뭐가 양수냐면은요. 어차피 A가 양수기 때문에 양변이 나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 A는 4D가 되네요. A가 4D야. 자, 그러면 세 배는 뭐가 됩니까? 4D-D니까 3D가 될 것이고 A는 4D래. A 플러스 D는 5D니까 지금 보세요. 우리 지금 식 하나 가지고서는 AD를 구할 수가 없잖아. 답도 보니까 D에서 식 나왔어요. AD를 구하는 게 아니라 얘는 식이 하나면 한 분자 통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A를 이렇게 D로 통일시킨 거야. 두 번째 뭐랍니까? 넓이를 구하자. 넓이 S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A-D 이거잖아요. 3D 곱하기 높이는 여기 되는 A가 되는 거잖아. 4D 해가지고 문제 풀면 되겠죠. 이 약분해가지고 3의 6D 제곱이라는 답이 나오고. 자, 이것도 전형적인 등차수열 관련된 문제고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문제 푸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아무리 쉬운 거라도. 그림을 그려야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당연히 직각 삼각형과 동시에 피타고라스 정리가 보이는 것은 당연한 거겠지만 이런 식으로 그림 그려놓으면 더욱더 명확해지니까. 그리고 명확하게 문제를 풀게 되면 실수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푸는 습관을 길러야 되겠죠. 자, 5번 문제 볼까요? n이 자연수일 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왔고 수촉식이 나오면서 두근. 자, 두근 매우 중요한 키워드죠. 두근 딱 보임과 동시에 우리는 뭐 이용하죠? 그렇죠. 근과 객수의 관계를 이용하는 것을 당연히 알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렇게 식이 나왔어요. 아, 시그마에 대한 계산이네. 딱 보니까 이 부분이 또 수학적인 키워드죠.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딱 보자마자 우리 이거 가지고 두근 여기서 문제 풀려니까 보자마자 얘를 이렇게 바꾸는 센스. 두근의 곱, 그 다음에 통부시킨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한다? 두 근과 동시에 프로세스. 첫 번째 할 일은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을 구합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를 구한 다음에 두 번째 여기다가 대입해서 문제 풀면 되겠죠. 이런 단계를 밟자고. 어렵지 않죠? 근과 기수의 관계 이용하는 것은 두근이라는 키워드 때문에 그런다. 자, 첫 번째 그러면 알파 플러스 알파 n이구나. n이에요. n이야. 자, 알파 n 플러스 베타 n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33 되는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곱하고 나니까 딱 보이지 않습니까? a분의 c 해가지고 하니까 그쵸? 분모가 여기 들어가야 되잖아요. 분모가 또 곱이네. 얘는 그래서 세 번째 프로세스는 부분분수 이용하겠구나. 문제 딱 풀다 보니까 보이는 거죠.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보고 풀 수 있겠지만 하다 보니까 보이는 것들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들어갑시다. 그대로 바로 대입할게요. 자, 두 번째. 여기 집어넣으면 얘가 이게 들어가고 이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33을 바깥으로 뺍니다. 빼고 나서 요렇게 하면 되겠지. 요렇게. 그리고 얘는 n 플러스 1분의 1이니까 자, 분분수 공식 매우 쉽죠? 한 번 더 정리합시다. a 곱하기 b 분의 1. 분모가 곱일 때는 얘는 뒤에서 앞을 빼고 그 다음에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되는 공식. 매우 기본적이죠. 그쵸? 그대로 대입하겠습니다. 얘는 어떻게 됩니까? 빼면 1이니까 그냥 a분의 1 마이너스 그 다음에 b분의 1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어떻게 풀죠? 그렇죠. 부분분수는 같은 경우는 일일이 나열시킵니다. 일일이 나열시키면 n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대입하다 보면 얘는 반드시 지워지죠. 지워지는 규칙을 찾는 그런 문제니까 우리 바로 대입합시다. 33 바깥으로 빼고 바로 대입할게요.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2분의 1 되죠? 2 집어넣으면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하면 지워지죠? 당연히 3분의 1도 바로 지워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항이 10이니까 10분의 1 마이너스 11분의 1 되는 것 확인할 수 있고요. 안에가 다 지워주고 끝에만 남네. 끝에만 남습니다. 이렇게. 자, 어떻게 하면 좋죠? 통분하지 말고 바로 그냥 구하자고요. 33 곱하면 마이너스 3이니까 답은 30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지요. 자, 맞습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거 맞죠? 다시 한번 33 1 그 다음에 여기가 11분의 1 곱하면 3 33 빼기 3이니까 30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어렵지 않죠? 정리할게요. 자, 이번 문제 볼게요. 요거 보면 참 잘 만든 문제인데요.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이러한 식을 만족시킨대요. 자, 이것을 딱 보자마자 우리는 보여야 되는데요. 프로세스 딱 보자마자 얘는 뭐가 보이냐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을 이렇게 바꿀 수 있죠. AN 플러스 1은 AN 그죠? 뒤에 뭐라고 적냐면 2의 N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플러스 N이라는 식으로 보니까 아하 이 전체가 FN이죠. FN이야. 그죠? 식이죠, 식. 따라서 얘는 완벽한 개차 수열에 대한 점화식인 거 아시겠습니까? 얘는 개차 수열이야. 제가 중요한 것은 개차 수열인데요. 굳이 얘를
식으로 문제 풀면은요, 이 부분이 계산하기 되게 복잡하지. 그래서 개차 수열에 대한 수학적인 공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원리로 문제 푼다, 원리로. 그게 훨씬 더 빨라요. 그래서 개차 수열의 원리로 문제를 푼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보자마자 이게 보여야 됩니다. 사실 이게 공식으로 풀면 얘도 계산이 복잡하다는 것을 알고 문제를 바라보면 좋겠죠. 결국은 이제 일반항 구하는 거잖아요. AC-H. 개차 수열 문제 풀려요. 하지만 쌤이 시키는 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요. 우리 A10-H의 의미를 한번 파악해 봅시다. 얘의 의미. 그럼 무엇일지. 자, 나열시킵니다. 여기 A7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다음 항이 A8이겠죠? 다음 항이 A9겠죠? 다음 항이 A10이야. 자, 그러면 개차 수열의 원리에 의해서 요 차이가 얼마가 되죠? 요 차이가, 예, 그쵸. 얘는 B7 되지, B7. 요 차이가 뭐가 되죠? B8. 요거 더하면 B9 되는 거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10이라는 것은 얘는 여기서 이렇게 세 가지를 더해가지고 10 되는 거 아시잖아. 이게 가장 기본적인 공식 아닙니까? 그래서 A10은 A7에다가 B7, B8, B9를 더하면 되겠죠. 그럼 A7 넘겨가지고 계산하면은요, 요렇게 식이 나온다. A10-A7. 요것이 요 세 개 합이니까 우리 개차 수열에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렇죠. 얘가 BN 되는 거잖아요. 얘가 BN이란 말이야. 여기다가 대입해서 문제 풀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두 번째 그대로 대입합시다. 결국은 이거 세 개를 구하는 게 문제의 핵심이네요. B7은 7 집어넣어. 2에 7-5 제곱 플러스 7. 요것이 B7 플러스 B8은 저기다가 8 집어넣으면 세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8 이렇게 되겠네. 그쵸? 자, 마지막에 B9 집어넣으면 2의 4제곱 플러스 9 되는 거니까 이거 풀면 되죠. 이게 훨씬 더 간단하지 않습니까? 공식으로 문제 풀어도 되지만요, 이렇게 푸는 것이 더 간단하기 때문에 계산하십시오. 4 더하기 7은 11. 8 더하기 8이니까 16. 그 다음에 16 더하기 9, 25. 계산하면 27 더하기 25니까 52가 되나요? 자, 답은 4번 되는 거네요. 그쵸? 참 잘 맞는 문제죠. 그쵸? 이런 문제들이 수능이나 평가원 또는 당연히 공무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잘 정리하도록 해야겠죠.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7번 문제 볼게요. 7번 문제 보니까 이번에 첫째 항이 2이고 각 항이 양수인 수열 AN이 나왔습니다. 자, 어떤 수열인지 몰라요. 일단 첫째 항이 2이고 각 항이 양수인 수열 나왔어요. 자, 그리고 SN이 주어졌어. 자, SN이 주어졌습니다. SN이란 말이 나오고 위에 보니까 밑에는 분모가 SK 플러스 1. 아, 분모가 어떤 식의 곱으로 나타났네? 보이죠? 분모가 곱이야. 첫 번째 프로세스는 그치, 부분분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아, 얘는 부분분수 이용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려고 보니까 여러분, 여기는 AN이고 밑에가 SN이야. 통일시켜야 되겠지. 자,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A의 N 플러스 1, K 플러스 1이니까 이 N 플러스 1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쵸. SN 플러스 1 마이너스 SN이라 가지고 요거 이용해서 하면 되겠죠. 원래 공식이 뭐예요? 원래 공식이 AN이잖아. AN은 이 공식 아닙니까? 그쵸? 이걸 이렇게 해서 문제 푸는 거지.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아, 부분분수겠구나. 당연히 부분분수도 이제 뭐 워낙 많이 있으니까 A분의 1은 이런 공식 써서 문제 풀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문제를 보자마자 이게 보여야 됩니다. 해석해야지 문제 풀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시작합시다. 첫 번째, 그대로 바로 대입합시다. 이걸 그대로 대입할게요.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SK 플러스 1 마이너스 SK. 자, 그대로 바로 여기 약분시켜서 풀면은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가 되고, 요거 약분시키면 SK분의 1 돼버리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약분시키면 SK 플러스 1분의 1 되어버리죠. 어? 뭐야 이거? 그냥 바로 되네, 그치? 에이, 그러면 일일이 나열시킵시다. 부분분수는 항상 일일이 나열시키는 거니까 나열시켜 볼게요. 1 집어넣으면 S1분의 1 마이너스 S2분의 1 플러스 2 집어넣으면 S2분의 1 보이죠? 마이너스 S3분의 1 이런 식으로 쭉 나열시키면 되겠죠. 당연히 S3분의 1 마이너스 S4분의 1 쭉 나열시켜서 마지막 항이 10이니까
10 집어넣으면 S10분의 1 마이너스 S11분의 1 되는 것 확인할 수 있죠. 당연히 가운데가 막 지워지는 규칙이 있다. 찾았지. 남는 것은 양 사이드만 남네. 그쵸? 따라서 얘는 구하고 나니까 S1분의 1 마이너스 S11분의 1인데 얘가 얼마래요? 얘가 3분의 1이래요. 근데 뭘 구하는 거니? 두 번째 구하는 것은 S11을 구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S1분의 1은 알 수가 있지. 왜 알 수 있냐면 첫째 항이 2잖아요. 당연히 A1은 S1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집어넣으면 얘가 2분의 1 되어버리죠. 2분의 1. 그래서 계산하면 S11 바로 나오죠. S11은 요 계산하면은 6 나옵니다. 6. 요 계산하면은요 6 나오니까 요 계산해 보도록 하세요, 여러분. 자, 어렵지 않죠? 이 문제를 보자마자 이 부분에서 해석이 바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요 두 가지로 바로 요렇게 넘어가자는 이 해석 단계가 중요하겠죠. 자, 여기서 이 문제는 해석 잘하는 문제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는 기준은 뭐냐면 어떤 문제를 봤을 때 그 문제에서 원하는 능력이 무엇이냐, 그 문제에서 원하는 개념이 무엇이냐를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유식한 말로 발상 능력이라고 그러는데요. 수학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 계산이 아니라 발상입니다. 어떤 개념을 쓰고 어떻게 접근할지 프로세스를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단계겠죠.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8번 같은 경우는요. 요렇게 A1이 주어졌고 요 꼴 보이시죠? 아, 보이죠? 아, 얘는 그래서 딱 꼴을 보자마자 얘는 첫 번째 할 일을 뭘 이용합니까? 그렇죠. AN 플러스 1은 점화식 중에 PAN 플러스 Q꼴로 문제를 풀면 되겠죠. 어떻게 풉니까? 첫 번째 할 일은 요렇게 해서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 P 똑같이 AN 마이너스 알파 만든 이후에 알파 구해서 얘를 치환시키는 문제 푸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치환시켜. 이렇게 해서 얘를 BN 플러스 1번째 항, 얘를 BN번째 항 해가지고 문제 푸는 거죠. BN은 어떤 수열이 되는 거죠? 그쵸? 등비가 되는 거지. 요 P가 얘가 R 돼가지고 문제 풀면 되겠죠. 자, 이렇게 문제 푸는 거다. 그래서 일단 일반항 구합시다. 왜냐면 일반항 구하는 것 아닙니까? A6, A5를 구하는 거니까. 자, 첫 번째 그래서 일반항 구하기 위해 요 식을 쓸게요. 그러면 이제 알파부터 먼저 구하는 거잖아. 알파 구하기. 여기서 바로 그냥 합시다. 넘겨서 풉시다. 그러면은 여기가 넘어가면서 여기가 3이죠. 그쵸? 3. 자, 그러면 3 곱하기 마이너스 3알파가 될 것이고 이 알파 나가면서 플러스 알파가 돼서 얘가 뭐랑 똑같냐면 마이너스 3이랑 똑같네요. 아, 분수가 나오네. 이런. 그럼 마이너스 2알파가 마이너스 3이니까 알파는 2분의 3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집어넣읍시다. 쫄지 마세요. 어차피 계산은 똑같으니까요. 그럼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자. AN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에 이걸 대입하면 되겠죠. 2분의 3. 똑같이 3 곱하기 AN 마이너스 2분의 3 대입한 다음에 얘를 치환시키자. 자, 그래서 얘는 BN은 B1 얼마니? 여기다가 1 집어넣자. 1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니? A1 마이너스 2분의 3이 B1이야. A1이 얼마나 나와서 2 빼기 2분의 3이니까 B1은 2분의 1 되는 걸 알 수 있죠? 똑같이 2분의 1 집어넣어. 그 다음에 공비가 3인 거 알겠죠? 3의 n-1 되는 거죠. 근데 BN이 알고 보니까 얘가 AN-알파잖아요. 알파가 2분의 3이잖아. 넘기면 AN이 바로 구해지죠. AN은 2분의 1에 3의 n-1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3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조금 복잡하네. 그럼 세 번째 A6 A5니까 그대로 대입합시다. 근데 6 집어넣어. 6 집어넣으면은 어차피 얘는 약분되니까 지워지니까 필요 없으니까 여기다 6 집어넣읍시다. 그럼 2분의 1에 3의 몇 제곱 되니까 5제곱 되는 거죠. 그쵸? 마이너스 이번에 2분의 1에 3의 4제곱 이렇게 되는 거 알겠죠? 그럼 아시겠죠? 이건 어차피 지워지니까 남는 것은 뭡니까? 얘가 2분의 1에 3의 4제곱 묶이는 거 아시겠죠? 당연히 묶이겠죠. 그쵸? 묶고 나면 여기 3 남으니까 3 마이너스 1 돼버려. 약분되네? 3의 4제곱은 정확하게 81이에요. 답은 81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저번에 했던 익숙한 점화식에 대한 꼴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풀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알파 구한 이후에 BN에 대한 등비수열을 찾아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문제 푸는 거 기억나시죠? 개념 발표 했었잖아요. 매우 중요한 점화식이니까 잘 익혀두도록 해야겠죠. 문제가 점점점 어려워지는 거 느껴지시죠? 자, 이렇게 일부러 문제를 이렇게 배치했거든요. 점점 더 어려지도록. 자, 9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걸 맞춰주킨 구치를 맞춰주킨 수열이 있는데 이번에는 뭐냐면 등차니 등비지 몰라. 주어진 조건은
A1이 이거 첫째 항 주어졌고 두 번째 조건이 이렇게 나왔어요. 네, 구하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A13, A40이네. 그쵸? 야, 일단 AN을 구해야 되겠죠. 그쵸? AN을 구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요 식을 우리가 지금 나누는 말은 뭐냐면 5로 나눈 나머지란 말이 나왔어요. 그쵸? 그럼 얘를 가지고 우리는 그냥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키워드야. 자, 어떻게 합니까? 얘는 프로세스는 우리가 일반항을 구하기 위해서 얘가 등차인지 또 등비인지 계차인지 어떤 정화식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 경우는 무조건 나열시킵니다. 어떻게 한다? 그치, 일일이 나열시킵니다. A1 구하고 A2 구하고 A3 구하다 보면 반드시 규칙이 나오게 돼 있어요. 수열의 목적입니다. 수열은요, 내가 스스로 하나씩 숫자를 대입해가지고 규칙 찾아내는 것이 되게 중요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수열 말고는 항상 나열시켜서 문제를 푸는 거를 냅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자, 하나씩 해봅시다. A1이 1이에요. 그럼 A2 해볼까? A2는 그대로 따라갑니다. 3A1. 자, A2라는 것은 다음 항은 앞에 항에 3 곱해. 나누기 5 해가지고 나머지를 찾아요. 이렇게 합시다, 그냥. 그러면 6이니까 나머지 얼마가 되죠? 1 돼버리죠. 그렇죠? 이렇게. 그냥 그대로 따라갑니다. A3은 뭡니까? 똑같아. 3 곱하기 A2. 이거 곱해가지고 나누기 5 하는 거잖아. 나머지 찾는 거니까. 이렇게 할게. 나머지 이렇게 할게. 나머지. 자, A2가 1이야. 당연히 나머지 3 되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A4. 똑같아요. 3 곱하기 이번에는 이게 3이니까 나누기 5 했을 때 나머지. 3, 3은 9, 나머지 4 되는 거 보이십니까? 그 다음에 A5 구해볼까? 그냥 해봐. 자, 해보게 되면 이번에는 3 곱하기 4 나누기 5죠.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나머지는 2가 되는 것 알 수 있죠. 그래서 2, 1, 3, 4, 2 이제 반복되네. 아하, 그래서 얘는 요렇게 4개씩 반복되는 것을 찾을 수 있어요. 당연히 여기 2 집어넣으면 얘가 나오겠죠. 그쵸? A2가 나오겠지. 그래서 4개씩 반복되는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4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뭐냐에 따라서 나눠주면 되겠죠. 자, 그럼 두 번째. A13은 뭐랑 똑같겠어요? 4 나눠봐. 그럼 얘는 뭐랑 똑같겠어? 당연히 A1하고 똑같겠지. 2, 1, 3, 4, 2, 1, 3, 4, 2, 1, 3, 4, 2 되겠죠. 그쵸?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찾는 거야. 그 다음에 A40이라는 것은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또 딱 떨어지는 거니까 얘랑 같겠죠. 그쵸? 얘가 A40이랑 같은 것도 알 수 있어. 얘가 A4야. 자, 그러면 두 개 더하면 A1이 얼마래요? A1이 1이에요. A4는 얼마래? A4는 4래요. 더하면 6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문제네. 그죠? 자, 수학적으로 이러한 능력을 유식한 말로 발견적 추론 능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규칙을 찾아내는 능력 되게 중요한 거니까요. 쫄지 마세요. 나열시켜보면 됩니다. 하나씩 나열시켜보니까 규칙이 발견되었네. 아시겠죠? 정리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수열 AN이 있는데, 첫 장부터 N항까지 합 SN 주어졌네. 아, 얘는 보이시죠? SN이 뭔지는 모르지만, SN이 주어지고 AN을 다 구하는 그런 문제네. A와 A5, AN 구하는 거잖아. 그쵸? 이 문제의 발상, 개념은 뭡니까? 얘는 SN 주어지고, AN 구하는 단순한 문제지. 그치? 어떻게 한다? 공식 하나밖에 없지요. 조심할 게 있어요. 얘는 여기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수열이 아니죠. 보통 n제곱 그 다음에 n 나와가지고 얘를 만드는 것은 등차 수열인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냐? 원칙대로 풀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an은 두 가지가 있는 거야. sn-1이 되고 얘는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되는 거고요. 첫째 항은 s1은 a1이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n이 1일 때. 이렇게. 그래서 2보다 클 때랑 크거나 같을 때랑 1일 때 나눠가지고 문제 푸는 거죠. 자,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대입할게요. 얘는 여기다 SN이니까 그대로 N제곱 플러스 2 합니다. 마이너스 N-1이니까 여기다 그대로 대입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조심합시다. 2의 N제곱이네. 그쵸?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2의 N-1제곱 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S1은 A1인데 얘가 얼마니?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1 더하기 2니까 3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거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거 계산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1 되니까 지워지는 거 보이시죠? 요거 관건이야. 요거 두 개가 관건이거든요. 항상 이렇게 지수꼴 나온 경우는 작은 걸로, 차수가 낮은 걸로 묶어주는 거잖아요. 여기를 좀 갖고 나올게요. 자, 이거 좀 정리합시다. 이 부분을 갖고 나올게요, 여기다가. 그러면 이게 지워져고 여기 두 개가 남았죠. 2의 n 마이너스 1 남고요. 여기가 플러스 2의 n 마이너스 1 제곱으로 묶이면서 가로치는 거지. 가로치는 거야, 그치? 여기다가 어찌 보는다? 얘는 2의 n은 2의 n 마이너스 1 제곱 곱하기 2가 되니까 얘는 2가 남고 오른쪽에는 1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정리됐죠, 이제. 얘는 뭐가 됩니까? 2의 n 플러스 그 다음에 2의 n 마이너스 1 제곱이죠. 그러니까 1이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렇게 남았네요. 이것이 a,n이네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a5를 구하자. a5는 이거 대입하면 되니까 5의 10 플러스 2의 4제곱이니까 16 마이너스 1. a1이 3. 그리고 정답은 두 개 더하는 거죠. a1과 그 다음에 a5를 더하는 거니까 3 플러스 26, 25가 되니까 28 되는 거네. 그쵸?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자, 볼까요 한번? 여기다가 1 집어넣어봐. 1. 그 얘는 0이죠. 잠깐만. 1이죠. 1 지워지면 1 집어넣으면 2가 돼버리다. 그치? 여기 A1과 다르죠. 3이잖아. 그래서 반드시 나눠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 두 개 나누지 않으면 무조건 틀려요. 이런 것들을 맞을 수가 없잖아요. 여기다가 그냥 대입하게 되면, 대입하게 되면 여기 A1이 2 플러스 1 빼기 1이니까 2가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구하니까 A1이 정확하게 3이잖아요. 그쵸?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이렇게 나눠 푸는 습관. 매우 중요한 습관이에요. 자, 11번 문제. A는 A1 15가 나왔고 C가 딱 나왔어요. 얘는 뭐 등차인지 안 나왔고, 요거 딱 보니까 AK 플러스 마이너스 AK. 뭘 말하는 거죠? 얘는 B의 N, 다시 말해서 개차를 말하는 건데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부터 N까지니까 다 더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자, 뭔지 몰라. 수열에서 항상 말하지만 한 번에 어떤 수열이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그렇죠. 일일이 나열한다.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에요. 나열시킨 후 추측 찾는 발견적 추론 능력이 가장 중요한 능력입니다. 막히면 무조건 나열시켜. 나열시키다 보면 규칙이 보입니다. 어떻게? 1부터 n까지잖아. 자, 1 집어넣으세요. 그럼 a2-a1이죠. 2 집어넣어봐. a3-a2 보이십니까? 3 집어넣어봐. a4-a3 막 지워지는 거 보이십니까? 2 지워지지, 3 지워지지. 쭉 나열시켜서 마지막 항은 뭐가 되냐요? n 집어넣으면 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인데 얘도 지워지겠지. 앞에 an 있겠죠? 남는 것은 두 개 남는 거 보이십니까? 그죠? 결론적으로 얘는 정리하니까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된 거야. 뭐가? 좌변이 된 거야. 그쵸? 그러면 이제 우변과 맞춰서 문제 풀면 되는 거잖아. 두 번째, 2n 플러스 1을 갖다가 놓고 풀어. 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럼 두 번째, 얘는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1이죠. 죄송합니다. a1은 우변이 2n 플러스 1이야. 자, 바로 나오죠. 굳이 an 안 구해도 되는 게, 우리는 이 상태에서 문제 풀 수가 있는 게 a1 주어졌잖아요. 얘가 15니까 넘어가서 2n 플러스 16 되는 것 아시겠죠? 자, 10이기 때문에 n 대신에 뭘 대입하면 되죠? 그쵸? 9 대입하면 돼요. 얘네 9 대입하면 되잖아. 9. 따라서 18 더하기 16. an을 안 구해도 되네. 이해되십니까? an을 구하라 그러면 당연히 여기다가 n 대신에 n-1 집어넣어서 문제 풀면 돼요. 아무것도 아니야. n에다가 n-1 집어넣어. 됐어요? 그럼 얘는 뭐가 된다? 2n-2 플러스 14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이해되십니까? 대입해서 문제 풀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10 집어넣어가지고 풀면 34가 되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그쵸? 어렵지 않죠? 자, 수학에서 매우 중요한 수열의 능력입니다. 일일이 나열해서 규칙을 찾아내는 능력. 발견적 추론 능력. 정리합니다. 12번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풀었던 문제랑 유사한 문제죠. 그쵸? 자,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실었는데요. 그거 유형 잘 보세요. 이렇게 2차 방정식이 나오고 두 군이 나왔을 때 당연히 근과 계수와 관계 이용한다? 보면 알겠지만 얘는 통분시키게 되면 정확한 부분분수에 대한 문제구나. 두 가지로 문제를 푸는 거죠. 첫 번째 프로세스.
자, 두근. 매우 중요한 키워드요. 키워드 1번을 가지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이용한다. 두 번째 뭘 이용한다? 자, 두 번째 여기서 키워드 2 해서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통분시켜서 풀면 얘는 부분분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방금 전에 몇 번이었었죠? 정리했으니까 그 문제에서 정리한 개념대로 그냥 바로 풀게요. 자, 첫 번째 풀어봅시다. 얘는 조금 아까랑 다르게 좀 식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냈습니다. 첫 번째는 두근의 합, 알파 n, 베타 n, 두근의 합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a분의 b 되니까 마이너스 4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이 a분의 c니까 이것도 마이너스 붙어버리네요. 자, 이렇게 붙어버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얘를 통째로 그대로 대입하는데 여기다가 바로 대입하는 거야. 두 번째 식에다가 일단 먼저 식을 바꿀까? 알파 n, 베타 n 분의 통분시키는 거예요. 베타 n, 알파 n이니까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얘는 그대로 대입합시다. 알파 n, 베타 n이 요거니까, 아하, 얘는 두 개를 그냥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네. 이렇게, 그죠? 플러스로 바꿔지면서 여기다가 시그마를 써주면 되는 거잖아요. 시그마.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럼 어떻게 풀어요? 4를 앞으로 당기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는 식을 조금 더 정리합시다. 얘는 1에서 10까지니까 어떻게? 뒤에서부터 빼는 건데 뒤에가 항상 더 커야 되겠죠. 빼면 얼마가 되죠? 빼면 2분의 1 되네요. 아하, 2분의 1 되고, 가로치고 앞에 거 분의 1 마이너스 뒤에 거 분의 1 하면 되겠지. 자, 얘까지 앞으로 당겨주자. 숫자를 뗄 수 있잖아. 그쵸? 그 다음 어떻게 한다? 1 나열시키는 거지. 자, 하나씩 해봅시다. 가로치고 1 집어넣어봐. 그러면 1 마이너스 3분의 1 되는 거 알 수 있죠. 2 집어넣어봐. 2 4 빼기니까 3분의 1. 아하, 마이너스 4분의 1 되는 거 알 수 있죠. 쭉 나열시켜서 뭐 당연히 그 다음 항은 뭐가 됩니까? 잠깐만요. 2, 4, 5분의 1 되는 거죠. 5분의 1 빼기니까 넘어가서 마지막 항이 여기 10 집어넣은 거니까 10 집어넣어봐. 얼마가 됩니? 20 빼기니까 19분의 1 될 것이고, 마이너스 10 집어넣으면 21분의 1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랬더니 가운데가 다 지워지고 남는 것은 양 끝 사이가 남는 거잖아. 얘랑 두 개가 남죠. 이렇게. 자, 그러면 답은 2 곱하기 통분시켜 21분의 21 마이너스 1이니까 20 돼버릴 것이고요. 얘는 21분의 40이라는 답을 얻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답은 4번.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더 아까보다 복잡했기 때문에 하여튼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니까 요거 근과 계수와 관계 이용하는 것과 부분수 이용하는 것까지 두 개 정확하게 알도록 하셔야겠습니다. 자, 13번은 AN 플러스 1은 PAN 플러스 Q꼴이 나왔는데 조금 특이하게 문제를 냈죠. A 100에 가장 가까운 정수. 자, 매우 중요한 수학적인 키워드야. 그치? 이거를 가지고 일단 우리가 식을 세우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AN 구하는 거 어렵지 않지? 근데 두 번째 A 100에 가장 가까운 정수. 그럼 100 집어넣으면 되잖아. AN 구한 다음에 여기다가 100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결국은 AN 구하기 문제네요. 자, 요거는 했으니까 바로바로 들어갑시다. 이거는 뭐 프로세스 하면 AN 플러스 1은 AN PAN 플러스 Q꼴이고, 바꿔가지고 알파 구하고 등비수를 이용하는 거 이제 알겠죠? 그래서 알파 구하고 그 다음에 BN 구하고 순서 알겠죠? 그대로 나갈게요. 자, 첫 번째 할 일은 넘겨서 알파를 먼저 찾읍시다. AN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는 그 다음에 3분의 1 그 다음에 AN 마이너스 알파라고 놓고 나서 알파 구하려고 넘길게요. 그럼 얼마가 됩니까? 넘기면은 알파,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1 알파, 즉 3분의 2 알파가 될 것이고, 얘가 뭐랑 똑같은 거야? 얘가 10이랑 똑같은 거잖아. 10 집어넣어. 그럼 양변에다가 2분의 3을 곱하면 알파가 구해지겠네. 2, 5, 10, 15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쵸? 쭉 사라지고. 자, 그럼 두 번째 여기다가 바로 집어넣어서 문제를 세웁시다. 마이너스 15는 3분의 1, 그 다음에 AN 마이너스 15 라고 세운 이후에 여기다가 치환시킵니다. 치환. 이 전체를 BN 플러스 1이라 그러고 얘를 BN이라 그런 이후에 얘가 공비가 되는 건 아시겠죠? 공비가 되고 여기서 B1을 구하자. B1은
A1 마이너스 15자. A1이 얼마입니까? 20 나왔어요. 5 나온 것을 알 수 있지. 따라서 An은 바로 Bn이 구해지죠. 그렇죠? Bn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 3분의 1에 n-1제곱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Bn이 얼마야? Bn이 요거죠, 요거. AN-15잖아요. 그래서 얘가 AN-15니까 15를 넘겨서 플러스 15로 바뀌는 거 아시겠죠? 요렇게 바뀐다라는 거. 자, 이게 AN이야. 자, 그러고 나서 여기다가 세 번째 할 일은 n에다가 100을 집어넣읍시다. A100은. 집어넣어. 쫄지 말고. 15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99제곱을 구하면 바보겠죠. 3의 99제곱인 3의 100제곱 우리 어떻게 구합니까? 몇 번 어떻게 곱해요?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분모가 엄청 큰 건데 숫자가 가득 있어요. 얘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분모가 무한대 분의 여기는 1이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이런 경우 뭐에 가까워집니까? 당연히 0에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얘는 0에 가까운 수예요. 엄청나게 분모가 큰 것분의 숫자이기 때문에 0에 가까워지는 수고 가까운 정수니까 답은 그냥 15가 되는 거야. 그죠? 여기 나와 있잖아. 굳이 이거를 구하려고 S는 바보짓 하지 마세요. 요거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 결국 얘는 극한에 대한 부분을 아느냐 모르느냐 묻는 겁니다. 얘를 유식한 말로 수열의 극한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쵸? 선생님 100제곱밖에 안 되는데 무슨 극한입니까? 100제곱이든 1000제곱이든 만제곱이든 결국은 분모가 엄청 큰 숫자니까 얘는 무한대분의 1에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그쵸? 정리합니다. 자, 우리 개념했던 마지막 개념 중에 이렇게 나왔었죠. 그쵸? 이렇게 분모 분자에 똑같이 AN 꼴에 있는 점화식 했었잖아요. 그래서 아쉬워서 한 문제 채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같이 있는 경우는 첫 번째 프로세스, 얘는 첫 번째 역수 취하죠. 역수.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이용합니까? 두 번째는 AN분의 1을 치환시키죠. 그쵸? AN분의 1을 BN으로 치환시켜서 구한다. 자, 이 단계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야. 매우 전형적인 프로세스니까 따라만 가면 돼요. 됐지? 자, 첫 번째 역수 취할까? 얘는 AN 플러스 1분의 1. 그러면 얘는 바로 쓰지 말고 정리합시다. AN분의 얘는 그냥 3AN 플러스 1이니까 통분된 거니까 분리시켜가지고 계산하면 요거는 3. 요거는 AN분의 1. 그리고 나서 얘를 치환시키면은 AN 플러스 1분의 1은 BN 플러스 1 될 것이고요. 얘가 B에 내면서 숫자 3을 더하니까 완벽한 무슨 수열이죠? 그렇죠. 얘는 등차 수열에 대한 점화식이지. 뒤에 항은 앞에 항에다가 숫자를 더했어. 완벽한 등차수열 점화식이니까 그대로 구하자. 어떻게 구하죠? B에는 첫째 항 더하기 n-1 곱하기 공차 3 하면 되겠죠. 얘가 D잖아. 그치? D 집어넣은 거잖아. 그러면 B1이 A1이 2분의 1이니까 B1은 그냥 2가 되죠. 역수니까. 그쵸? 2. 자, 그러면 3n 마이너스 3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1. 이것이 Bn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얘는 AN분의 1이에요. 따라서 AN은 역수 취하니까 3n 마이너스 1분의 1 되죠. 여기다가 20을 구하래. A20이니까 A20은 20 집어넣어. 그러면 2, 3, 60, 59분의 1이라는 것을 얻게 되고 여기 정답이 1번에 있네. 그치? 자,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이런 식으로 수열 문제 접할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러한 수열은 그냥 공식으로 문제 풀지만 처음 딱 보고 안 나오는 거 있죠. 등차인지 등비인지 계차인지 점화식인지 몰라. 그런 경우 어떻게 한다? 일일이 나열시켜 본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수열을 이런 식으로 정리하다 보면 어려운 한두 문제 맞히는 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잘 마무리하시도록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